네, 이어서 자료구조 쪽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여기서 자, 스택이나 큐에 대한 구조, 튜플하고 세트, 딕셔너리, 컬렉션 모듈 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하고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는 형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과제에도 냈는데 텍스트 마이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형태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구조의 이해를 좀 말씀드리면, 이 자료구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수업을 통해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데이터 스트럭처고요. 특징이 있는 정보를 메모리에서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반환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을 저희는 자료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휴대전화번호의 연락처 같은 경우도 이런 자료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하고 바로바로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들은 대용량일수록 메모리에 빨리 저장하고 빠르게 검색을 해서 이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 이 파이썬에서 자료 구조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수치, 해석, 기법들을 저희가 파이썬으로 구현해보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에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스택, 큐, 튜플, 셋, 딕셔너리, 컬렉션 형태의 모듈들이 있어요. 스택은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re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LIFO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마지막에 들어온 놈이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rst in, first out, FIFO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놈은 먼저 들어온 값을 먼저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택은 얘가 막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값이 첫 번째 들어온 거, 두 번째 들어온 거, 세 번째 들어온 게 이렇게 있으면 자, 마지막에 들어온 게 제일 먼저 나가는 거죠. 막혀 있으니까. Q는 어때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온 거, 두 번째 들어온 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온 게 바로바로 나가는 걸 Q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튜플은 리스트하고 같지만 데이터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게끔 만든 특수한 구조를 얘기해요. 리스트하고 같아요. 그런데 데이터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트는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수학 집합의 연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자료 구조예요. 수학의 집합 연산을 지원하는 자료 구조다. 자, 딕셔너리는 전화번호부하고 같이 키하고 값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고 여기에서 키 값은 다른 데이터와의 중복을 어떻게 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컬렉션이라고 하는 건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이썬의 내장 모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스택하고 큐는요. 스택은 말씀드린 대로 자료 구조의 핵심 개념이고요. 간단히 표현하면 last in, first out 이라고 얘기했어요. LIFO고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가는 형태고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보통 집어넣을 땐 저희가 푸시라고 얘기하고요. 나갈 땐 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시 4, 그다음 푸시 10 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15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팝을 하면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들어간 게 나가는 거다. 이게 스택 구조다. 그래서 4하고 10같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저장 순서가 바뀌는 형태를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택에는 푸시 집어넣을 땐 푸시, 추출할 땐 팝이라고 한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여기 장에서 슬라이드를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 코드를 한번 다 짜보세요. 여기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짜셔서 우선 이 결과를 밑에처럼 한번 보세요. 네, 보시고 이 offend를 하면 결국 얘가 이렇게 나오고, 그쵸? 20 하면 또 20 넣고, 팝하면 얘가 빠져나오고, 또 팝이 없으니까 그 다음 빠져나오고. 자, 이런 형태죠? 예. 사실 이게 C 언어나 뭐 자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로 코드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쉽게 값을 집어넣고 뺄 수 있는 게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사용할 때 굉장히 어땠죠? 간편하죠? 직관적이고. 네, 스택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수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스택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입력한 텍스트의 역순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이고, 자, 이거는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슬라이드를 잠깐 멈추시고 이 코드를 전부 다 수행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시자고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input a word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입력을 받는 거죠. 자,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입력을 받고, 자, 이놈을, 자, 입력 받은 놈을 word list, 이게 사실 이제 뭐 약간 애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것 같아요. word list래요. 뭐 이거 오타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word list를 넣고, 이거 보면은 자, result라고 하는 초기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word list,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입력시킨 그 랭스만큼 자, 계속해서 도는 거죠. 돌면서 값을 빼서 다시 리절트에다 집어넣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파이썬이라고 쳤으면, 그쵸? 맨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빼서 집어넣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쵸? 네. 한번 실행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도 한번 실제로 저도 아톰에서 코드를 쳐서 결과를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쵸? 네,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아톰에서 쳐놓고, 그쵸? 파이썬 실행 쉘에서, 그쵸?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한번 실제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게 언더바 기호인데, 자, 포문을 쓸 때 언더바가 있으면 해당 반복문에 생성되는 값은 코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받은 리스트만큼 그냥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팝을 해서, 즉 마지막에 집어넣은 놈을 빼서 바로바로 어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라고 쳤으면 얘가 뒤집어서 나오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시고요. 자, Q라고 하는 거는 스택하고 다르게 먼저 들어간 게 first in 한 게 먼저 나온다. first out 하는 구조다. 그쵸? 그러니까 A put 했고, 자, B put 했어요. 그다음 C도 put 했어요. 그다음에 get 했어요. get니까 C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A가 날아간 거고, 그죠? 그다음 또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또 put D를 했네요. put D 하고 또 get 하니까 이제 얘를 또 빼갔겠죠, 그죠? 네, 이게 Q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Q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냐면 대표적인 게 은행에서 대기번호를 뽑고 번호를 저장하는 방식인 거죠. 먼저 온 사람이 앞에 번호를 뽑고 번호가 빠른 사람이 먼저 서비스하는 구조이니까.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Q를 구현하는 게 기본적으로 스택하고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하고, 팝 함수를 사용할 때 인덱스가 0번째인 값을 쓴다는 의미로 팝 제로를 사용하면, 즉 팝 함수가 리스트의 마지막 값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냥 팝이 마지막을 가져온다고 하면 팝 제로라고 하면 맨 처음 값을 가져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Q도 결국 스택에 있는 리스트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팝의 값에 0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써서 리스트를 Q 형태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펜드 시키고, 팝이 아니라 팝 제로라고 하면 첫 번째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팝 제로 하면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얘가 또 빠져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 여러분 이것도 슬라이드 영상을 멈추시고 오래 걸리지 않으실 테니까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실습해 보라고 하는 것들이 코드 다 실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파이썬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런 내용들을 직접 코딩하시고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습하신 내용들은 전부 다 코드와 실행 결과를 덤프하셔서 하나의 파일에 전부 다 모아서 과제 제출해 주셔야 여러분들 성적 인정됩니다. 네, 튜플하고 이제 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튜플은 리스트와 같은 개념이지만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 자료 구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튜플은 저희가 이제 소괄호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자, 1, 2, 3이라고 t에다가 튜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1, 2, 3이라고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로 썼고요. 그쵸? 그죠? 리스트 형태로 우리는 뭐 스택이나 큐를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소괄호를 쓰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 튜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튜플은 자,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좀 특수한 형태의 자료 구조예요. 그게 뭐냐면 리스트하고 개념은 같은데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는 자료 구조를 우리 특별하게 튜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 튜플 1, 2, 3이라고 하고 얘를 t 더하기 t 하면 이렇게 더해지고 곱하기 하면 곱해지죠. 자, 그리고 랭스를 뽑으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슬라이드 잠깐 멈추시고 요걸 한번 실습해 보시길 원해요. 자, 요걸 우리가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 뭐냐면 튜플은 괄호를 이용합니다. 괄호 이용하고 자, 대괄호를 이용하는 리스트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언위의 여러 가지 연산은 리스트하고 같지만 리스트에 사용하는 연산, 인덱싱, 슬라이싱 같은 거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차이는 뭐다? 이 데이터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처럼 튜플 간의 덧셈이나 곱셈, 랭스 같은 것도 자, 리스트에 사용하는 것처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튜플과 리스트의 유일하면서 큰 차이점이 있다면 튜플의 값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튜플의 값을 변경하고 싶다면 다음 같이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자, type error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그쵸?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 튜플에 있는 값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에러가 나는 거죠. 네. 자, 그럼 튜플은 언제 사용하냐? 자, 프로그램 하다 보면 자신 하나의 함수를 만들고 자기가 함수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그 함수의 결과값을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막 계속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때 저희가 반환해주는 타입을 튜플을 선언을 해서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데이터를 바꾸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 대부분 뭐 밑에 또 나오지만 뭐 학번이나 이름, 주민번호 같이 변경되지 말아야 되는 자, 민감한 정보들은 튜플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해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트는 값을 순서 없이 저장을 하면서 중복을 불허한다. 값을 순서 없이 저장할 수 있게 하면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세트는 튜플과 다르게 삭제나 변경이 가능하다. 다양한 집합 연산을 또 제공합니다. 즉 보시면 자, 세트라고 해놓고 1, 2, 3, 1, 2, 3 넣었어요. 그 S라고 찍었더니 1, 2, 3만 나오는 거죠. 왜? 중복을 불허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e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리스트나 튜플 데이터를 넣으면 해당 값이 세트 형태로 반환이 돼요. 그렇죠? 리스트나 튜플의 데이터를 set이라는 함수에다 넣으면 얘는 set인 거예요. 그래서 해당 값이 세트 형태로 반환이 되는 거고 변환에 대해서 반환이 되는 거고 이 코드처럼 1, 2, 3, 1, 2, 3 하는 리스트 형태 값을 세트로 변환을 하면 중복을 제거하는 거죠. 왜? 이게 세트니까. 세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다르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1, 2, 3, 1, 2, 3, 4 했어요. 그리고 이러면 찍어 봤더니 어떻게 해요? 중복되는 1, 2, 3은 딱 두고 또 새롭게 있는 4는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죠? 이게 set이라는 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트는 튜플과 다르게 삭제나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위해서 다양한 함수 다 같이 지원을 한대요. 그렇죠? S1, 2, 3 있었고 add 집어넣었더니 그쵸? 뭐 있으니까 remove 했더니 없어지고 업데이트 했더니 요 1, 2, 3, 4, 5, 6, 7 없는 놈들이 추가가 되고 3을 discard 했더니 3은 없어지고 클리어 했더니 다 날아가고 그죠? 네, 어떤 함수가 있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여기도 영상 슬라이드를 잠시 중단하시고 이걸 그대로 한번 다 쳐보세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행되는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세트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의 세트, 수학의 집합이나 마찬가지로 다양한 집합 연산을 제공을 한대요. 자, 교집합은 인터섹션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교집합은 이제 전체 데이터가 다 있는 거고 차집합은 그 뺀 만큼만 있는 거죠. 예, 이게 세트에서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세트 1에다가 1, 2, 3, 4, 5, 3, 4, 5, 6, 7이라고 넣었네요. 그쵸? 그럼 결국 이거는 이게 S1이고 자, 이게 S2면 그쵸? 그럼 중복되는 게 뭐예요? 3, 4, 5네요. 3, 4, 5가 중복이고 S1에는 1, 2가 있는 거고 그죠? 여기는 6, 7이 있는 거였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유니언 했으니까 1, 2, 3, 4, 5, 6, 7이 나올 거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수학구 기호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터섹션 하니까 당연히 3, 4, 5만 나오는 거고 자,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터섹션에 대한 엔드 연산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디퍼런스 하면 차이인 거고 빼기 연산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 개념들도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다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전에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슬라이드를 멈추고 여기 있는 코드를 실습을 하고 그 결과를 보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세트에서 쓸 수 있는 건 자, 함수 이름은 유니언, 인터섹션, 디퍼런스이고 수학기로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 얘기. 자, 이제 딕셔너리 갑시다. 자, 말 그대로 딕셔너리라는 뜻이 사전이죠. 그러니까 사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전화번호 같이 키하고 그 값이 있는 거죠. 예, 이걸 이런 형태로 저장하는 거고 학번하고 연결돼 있는 이름, 그쵸? 예, 학번하고 연결하고 이름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중에 키는 저희가 학번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자, 이름이나 생년월일이나 주소는 뭐 할 수 있어요?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쵸? 키는 중복되지 않는 오소고널한 값을 써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딕셔너리,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는 자, 딕셔너리의 선언은 뭘로 한다? 중괄호로 한대요. 그쵸? 아까 대괄호는 뭐였어요? 리스트였고요. 자, 소괄호는 뭐였어요? 뭐였죠, 여러분? 튜플이었죠. 그쵸? 다음에 중괄호는 뭐예요? 딕셔너리. 그죠? 딕셔너리. 네, 글씨 못 써서 죄송해요. 네, 빨리빨리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키하고 값, 키값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 하면 자, 여기 사페 이렇게 있고 뭐 귀도 있고 잭 이렇게 있죠. 그죠? 각각을 출력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네. 이게 딕셔너리예요. 네. 그리고 각각 딕셔너리 이렇게 나오죠. 네, 학번하고 학번이 키가 되는 거고 거기에 매칭이 되는 이름들이 있네요. 그래서 보면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딕셔너리를 보면 스튜던트 인포의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키하고 값 형태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 수업 듣는 학생들을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 잠깐 멈추시고 스튜던트 인포를 저는 여러분의 학번과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다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딕셔너리를 만든 거죠. 그쵸? 그리고 print student info에 해당하는 학번 키를 가지고 자, 이렇게 리턴 시킬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해당 변수에서 특정 값을 호출하는 방법, 해당 값의 키를 대괄호 안에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변수의 자료형을 정확히 모르고 호출한다면 리스트로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변수의 자료형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값을 키 값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전체 값을 가지고 불렀을 때 이렇게 키와 밸류가 연동이 돼서 나온다. 이걸 뭐라 그런다? 딕셔너리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빅데이터나 딥러닝 같은 것들 처리할 때 이 데이터 구조가 딕셔너리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는지 잘 봐두시는 게 좋겠죠? 네, 한번 멈추시고 다 실행해서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치는 게 귀찮아도 계속 쳐보셔야 코딩 실력이 늡니다. 네, 그냥 분명히 계속 강조드렸어요. 무조건 치세요. 무조건 치시고 그 결과를 한번 보시고 어차피 과제도 제출하셔야 되니까 예, 그 하나의 파일에 모아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해당 변수의 특정 값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죠? 재할당하고 데이터도 추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스튜던트 인포에다가 재혁이라고 넣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스튜던트 인포에
뭐 원처리라고 넣고 이렇게 해서 값을 추가할 수 있대요. 그렇죠? 네,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딕셔너리 함수, 딕셔너리 파이썬에서 딕셔너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함수를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국가명 전화번호를 묶어서 보여주는 코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데 컨트리 코드하고 이건 아무데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죠? 자, 이렇게 넣었고 자, 컨트리 코드 했더니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런데 딕셔너리 함수 안에서 키와 값을 출력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키만 출력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keys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value를 할 때는 자, 우선은 뭐냐면 제가 이제 컨트리 코드에다 German하고 또 추가를 한 거예요, 지금. 그쵸? 이렇게 추가를 하고 제가 value만 딱 했더니 그거에 해당되는 value만도 나올 수 있네요. 그쵸? 결국 딕셔너리 함수는 keys라고 하는 함수 있었고, 그죠? values라는 함수가 있네요. 각각 키와 value를 출력해주는 형태의 함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도 여러분 키와 쌍값, 키하고 값을 쌍으로 보여주기 위한 아이템이라고 하는 함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대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템으로 하면 아이템이 쭉 나오네요. 그죠? 이것도 슬라이드를 멈추고 한번 요거 다 쳐보시고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 함수 실제로 딕셔너리 사용할 때 포문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코드와 같이 키와 쌍을 갖추고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인데 보면 슬라이드 멈추고 그대로 치시고 결과를 보실 건데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아까 위하고 똑같아요. 근데 kv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컨트리 코드의 아이템이 쭉쭉쭉 해서 돌면서 키하고 밸류를 이렇게 찍죠. 네. 그러니까 이 포문 가지고 딕셔너리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결국은 요 위에 있는 딕셔너리 구현과 이 포문을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데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자, 네. 자, 슬라이드 멈추시고 한번 제대로 코딩해서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if문을 사용해서 특정 키나 해당하는 것들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대요. 자,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내용이고, 그쵸? 그 다음 뭐야? Korea in country code keys. 이거 코리아 있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true 나왔고요. 그 다음에 party in country code value 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자, 확인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바로 또 한번 코드 추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컬렉션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컬렉션 모듈은 파이썬에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에 빌트인 되어서 좀 더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모듈들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는요. 컬렉션 모듈은 여기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다 보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이 사용하시거나 뭔가 검증을 하시거나 뭔가 구현할 때 도움을 받으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 사이트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사이트 자체를 북마크 하시고 북마크해서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컬렉션 모듈은 DQ, Ordered Dictionary, Default Dictionary, Counter, Named Tuple이라고 하는 걸 제공해요. 근데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또 여러 가지 막 있죠. 이것도 막 있고 뭐 유저 딕셔너리, 뭐 유저 스트링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여기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더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네, 강의 자료에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사이트를 북마크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쓰시려면 사실 이걸 전부 다 임포트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자료 구조가 뭘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뭐 영어로 나와 있는 게 편하시면 영어로 읽으시면 되고, 자, 네임드 튜플은 이름 붙은 필드를 갖는 튜플 서브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팩토리 함수래요. 우선 읽어보세요. 그 DQ는 양적 끝에 빠르게 추가 삭제할 수 있는 리스트를 위해 컨테이너고, 자,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게 ordered dictionary, 항목이 추가된 순서를 기억한대요. default, 누락된 값을 제공하기 위해서 팩토리 함수를 호출한 딕셔너리의 서브 클래스라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각
저희가 봐야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만 여기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파이썬 공부하시다가 뭔가 컬렉션 모듈 중에 뭐 체인 맵이라든가 뭐 카운터라든가 유저 딕셔너리나 유저 리스트, 유저 스트링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사이트로 가서 예제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코딩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DQ는 스택과 큐를 모두 지원하는 모듈이고 스택과 큐를 모두 지원한대요. 그래서 DQ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스트와 비슷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어펜드 함수를 사용하면 기존 리스트처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인덱스 번호로 늘리면서 쌓이기 시작을 한대요. 자 DQ를 썼어요. 그러면 DQ를 해서 자 어떻게 하죠? append하고 했더니 0, 1, 2, 3, 4라고 들어가네요. 자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DQ를 만들었고 저 DQ의 range를 어떻게 했죠? 5까지 가면서 0, 1, 2, 3, 4 하면서 어떻게 했죠? append를 시켰어요. 그쵸? 지금까지는 그냥 데이터가 들어가는 형태네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DQ에 팝을 작성하면 오른쪽 요소부터 하나씩 추출이 돼요. 즉 스택처럼 나중에 넣은 값부터 하나씩 추출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append 한 상태에서 팝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4 없어지고 또 팝 했더니 3 없어지고 또 팝했으니 또 2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스택처럼 나중에 넣은 값이 하나하나씩 추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DQ에서 Q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팝 0을 입력하면 실행되는 것 같지만 이 함수는 DQ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DQ에 append wrapped 함수로 새로운 값을 왼쪽부터 입력하게 돼요. 먼저 들어간 값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append wrapped 하게 되면 왼쪽부터 값을 채우는 거니까 0, 1, 2, 3, 4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요 0, 1, 2, 3, 4를 거꾸로 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먼저 집어넣은 게 뭐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것처럼 형태가 되는 거죠. 즉 DQ는 append lef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스택과 Q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DQ 모델의 장점은 연결 리스트라는 특성을 지원을 해요. 모든 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처럼 전부 다 환영 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이 여기랑 연결돼 가리키고 있고 얘는 이렇게 가리키고 얘는 이렇게 가리고 마지막 건 다시 또 처음을 가리키죠. 이걸로 저희가 체인 리스트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형 그 큐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 원형 큐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로테이트 함수를 통해서 값들을 쭉쭉쭉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소값을 서로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시작과 끝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작과 끝 자체를 저희가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자 이런 식으로 append 리스트에 값을 넣었어요. 이렇게 5개 넣었어요. 근데 로테이트 2번 시켜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있던 게 처음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놈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얘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가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또 여기서 또 2번 돌리면 또 얘가 또 이렇게 가고 또 얘가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DQ 모듈은 연결되어 있는 원형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로테이트 함수를 통해서 값들을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트 2 함수를 하면 3, 4의 값이 2칸씩 이동하고 뭐 또 하면 또 이동하죠. 그 똑같은 얘기 지금 한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거. 자, 그래서 DQ 모듈은 리버스 함수를 사용해서 기존과 반대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append left를 통해서 DQ 리스트를 출력을 했고 얘를 리버스를 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받집어버리는 거죠. 저 리버스라는 함수 자체는 결국은 로테이트를 그 세 숫자만큼 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 리스트에 지원한 함수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extend나 extend left 함수를 사용하면 리스트가 통째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추가가 된대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멈추고 다 실습을 해보시고요. 결국 자 append 자 left 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집어넣고 extend
567 하니까 567이 붙고 또 익스텐드 왼쪽에서 붙여라 해서 567이 또 이렇게 붙죠. 네, 이런 식으로 5 들어가고 6 들어가고 7 들어갔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것도 전부 다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DQ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ordered dictionary는 자, 이름 그대로 순서를 가진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딕셔너리 파일을 저장을 하면 저장 순서와 상관없이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선 딕셔너리 하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폼을 통해서 출력을 했더니 이제 순서대로 그쵸?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이것도 슬라이드 멈추고 실습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ordered dictionary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얘를 출력했어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쵸? 여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대로 요 키와 값들이 딕셔너리가 다 연결이 돼서 다 출력이 되는 것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sorted by key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뭐를 키를 리턴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0은 사실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t 1은 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함수가 하는 얘기는 자, ordered dictionary에서 sort해 정렬을 해라. D의 아이템을 key sorted by key로 정렬을 해라. 처음에 0이라 그랬죠? 0이라 그러니까 x, y, z, l 중에 뭐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L이죠. L, X, Y, G가 순서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키가 T0이라고 하는 놈은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X, Y, Z, L에 그 sorted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되죠? 순서가 L, X, Y, G잖아요. 그죠? L 키에 연결되어 있는 500, X 키에 연결되어 있는 100, Y 키에 연결되어 있는 200, G 키에 연결되어 있는 300은 밸류 값으로 그대로 측정이 되니까 요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요거를 조금 바꿔서 자,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 멈추고 얘하고 얘를 직접 다 코딩해 보시는 거예요. 얘 코딩 해놓고 요 있는 것만 값 바꿔서 보면 되겠죠, 그쵸?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고 얘를 T1으로 바꾸면 아까 전에 T1은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어요. 자, 요게 T0고 요게 T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T1 가지고 그쵸? 예, T1 가지고 정렬을 해버리는 거죠. 정렬하니까 값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요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슬라이드 멈추고 다 구현해 보시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네, 그 결과는 이제 여기에서 나온다. 그렇죠? 예, sorted 한 거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나온다. 그렇죠? 예, 이 결과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코드 해석이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코드 해석에 보면 이런 리스트를 만들 때 sorted 함수에서 sorted 요거에 의해서 실행 함수 이렇게 나오고 그 얘기인 즉슨 결국은 이 sorted by key라고 하는 함수에서 그 안에 있는 내부 함수가 자, 인덱스 0번째 인덱스로 정렬을 해라 이런 뜻이었고 첫 번째 인덱스로 정렬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요거와 요거. 그렇죠? 예.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봐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디폴트 이제 딕셔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디폴트 딕셔너리 모듈은 딕셔너리 변수를 생성할 때 기본에 해당하는 값을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딕셔너리에서는 7.5처럼 키를 생성하지 않고 해당 키를 호출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요. 자, 에러는 자, first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코드에서 first의 키 값을 별도로 생성하지 않은 채 호출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디폴트 딕셔너리를 가지고 오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즉, 자, from collections import default dictionary를 해놓고 자, 람다 제로라고 하는 건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람다 제로는 여러분 지금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데 뒤에 가다 보면 이제 다 바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머릿속으로 람다 제로라고 하면은 람다 함수라는 것 자체가 코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지금은 그냥 리턴 제로라고 이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냥 제로로 리턴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 디폴트 딕셔너리에 여기 안에 람다 제로라고 하면 얘는 first라고 해도 무조건 뭐야? 디폴트로 0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디폴트 딕셔너리는 앞에서는 에러가 났지만
디폴트 딕셔너리 형태대로 초기값을 가지고 만들면 얘는 그냥 키를 0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디폴트 딕셔너리 초기값은 자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해보면 s라는 그 저희가 리스트에서 보면 딕셔너리를 보면 옐로우 1, 블루 2, 옐로우 3, 블루 4, 레드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딕셔너리 리스트로 받아서 각각에 있는 값을 어떻게 했죠? 뒤에다가 어펜드를 시켰죠. 그래서 이놈에 대한 아이템을 보니까 블루는 어때요? 2하고 4가 지금 들어온 거고, 그래서 블루라는 키에서 레드는 하나고 옐로우는 1과 3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 아이템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이 결과도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잠깐 멈추고 자 아톰에서 실행하시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거는 시퀀스 자료용의 데이터 요소의 개수를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 요소의 개수를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해 주는 거. 즉 리스트나 문자열과 같은 시퀀스 자료용 안에 요소 중에 같은 값이 몇 개 있는지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자, 텍스트에 갤러헤드라고 하는 놈을 자 집어넣었고 리스트로, 그쵸? 얘를 자 텍스트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근데 이거를 C 카운트 한 다음에 텍스트를 담았더니 A는 3개, L은 2개, G는 하나, H는 하나, D는 하나 이런 식으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A는 몇 개 있어? 하면 3을 던져주는 거죠. 이게 카운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즉 시퀀스 자료형에서 데이터 요소의 개수를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해주는 자료 구조다. 이게 카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리스트 형태로 반환하는 거고 변수에 저장을 했다가 자 C라고 하는 카운터 객체를 생성을 하고 텍스트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한 다음에 얘를 각 알파벳이 몇 개인지 확인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A가 몇 개의 형태로 있는지를 개수로 출력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거죠. 이건 제가 실제 아톰에서 처리해서 한번 확인을 본 거고 여러분도 이렇게 실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 다음 코드를 작성을 해서 정렬까지 끝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 랩에서 한 줄 단위의 코드로 작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보면 텍스트로 자 더블 커테이션 3개 쓰고 자 소문자로 만들고 스플릿 하죠. 스플릿 한다는 얘기는 뭐였어요? 각각의 단어들 형태로 다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카운터에 담았더니 자 end는 3번 나오고 to는 3번 나오고 can은 2번 나오고 이렇게 다 던지죠. 그죠? 네, 이게 카운터 모듈 함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실제로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모듈은 단순히 시퀀스 자료용의 데이터를 세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딕셔너리 형태나 키워드 형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카운트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딕셔너리 형태로 카운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건데 레드는 4, 블루는 2라는 초기값을 사용을 해서 카운터를 생성을 하고 엘러먼트 함수를 사용해서 각 요소가 개수만큼 리스트 형태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걸 본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그대로 실습할 거고 자, 여러분 카운터를 가지고 만들었죠. 레드는 4, 블루는 2.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드, 블루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블루, 레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C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딕셔너리 형태로 던져주는데 이거를 엘러먼트로 뿌리면 실제 개수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죠? 네. 이거 충분히 여러분 멈추시고 한번 코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cat 4개, dog 8개에서 C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엘리먼트 찍으면 이제 전체 다 나오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덧셈, 뺄셈, 논리 연산 다 되고요. 자, 여기 C에 A 4개, B 2개, C 0, D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얘기는 즉슨 이걸 갖고 서브트랙트 해버리면 뺀 값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CD 해놓고 2개 더하면 개수만큼 더해서 나올 거고 자, 인터섹션 했어요. 그러면 있는 개수만큼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긴 하나니까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4개하고 하나 있으니까 하나는 나오는 거고 그죠? 2개 있으니까 2개 나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5와 연산이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한
그렇죠? 가장 큰 값으로 이제 합집합 형태로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named tuple 같은 경우는 튜플 형태로 데이터의 구조를 저장하는 방식이고, 자, 이거는 named tuple, 튜플을 이름을 짓는 거예요. 포인트에서 xy라고 집어넣고 포인트에 11, 22 넣으면 x에다가 11 넣고 y에다가 22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쵸? 예, 그래서 뭐 p.x, p.y 지금 이렇게 나오고 두 개 더하면 더해진다. 그래서 이것도 멈추고 그대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각 결과를 보시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네임드 튜플은 데이터의 구조체를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각각의 이름을 통해서 명시를 시켜주는 거죠. 튜플을. 네. 자, 그래서 마지막 텍스트 마이닝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과제로 하실 건데, 이 텍스트 마이닝 프로그램의 과제는 앞서 있었던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문장의 단어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 오더드 딕셔너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실행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게 만들라는 얘기인 건데, 자, 코드 그대로 있습니다. 자, 코드 보면 이 텍스트 넣었죠. 그다음 디폴트 딕셔너리를 통해서 자, 제로로 해서 만들었고 이 워드를 텍스트에 있는 것까지 해서 쭉 집어넣었어요. 이 의미가 뭐죠? 요거는 이 각각의 워드만큼, 그쵸? 워드만큼의 카운트를 하라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이 ordered 딕셔너리를 통해서 소팅이 될 거고, 이 각각의 아이템들이 람다 이번에는 뭐죠? 이렇게 1로 또 리버스를 2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네, 그런데 코드 해석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행은 사실 문장을 자르는 거고, 소문자 대문자로 바꿔서 로우와 스플릿 연속을 하고, 그게 사실은 여기가 메인이 요거 핵심이에요. 요거에 의해서 얘가 여기가 다 포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였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즉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제시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좀 줄일 거고요. 자, 첫 번째 핵심은 요거고, 그리고 1번과 2번의 텍스트를 쭉 읽어보시고 이 코드가 1번과 2번 항목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자,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요 t가 1이고 여기 t가 0입니다. 그죠? 여기 리버스가 true고 여기 리버스가 false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실행의 결과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차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각각에 대한 자료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코드들을 바르게 쳐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놈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요 포문에서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담기는지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고,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거나 제 연구실로 찾아와서 제게 좀 설명을 좀 부탁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그 추석 명절인데도 강의 들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